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서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한 이른바 서학개미들, 오늘 취재 파일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주식시장 흐름과 앞으로 전망 관련해서 국제경제부 이재헌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요새 미국 금융시장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8월부터 돌아가는 국제금융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투자하시는 주식과 채권은 아마 자본 손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림 보시면서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뉴욕 시장의 대표주가 지수인 다우지수입니다. 8월 들어 지난 주말까지 3.0%가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4.8%, 나스닥 지수는 7.4%가 떨어졌습니다. 업종별 대표주들 현황을 보면 애플이 11.2%, 마이크로소프트가 5.8%, 엔비디아가 7.3%, 또 JP모건은 5.7%가 내려왔습니다. 이게 이번 달 한 달 동안에 그렇게 떨어진 거죠. 예, 맞습니다. 들어보니까 주식은 이제 확실히 힘을 못 쓰는 것 같은데 채권 시장에서 좀 어땠습니까? 미국채 금리가 지금 신기록 행진입니다. 뉴욕 채권 시장의 대표 금리를 할 수 있는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에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금리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다는 건 이제 채권이 약세라는 의미죠? 예,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미국 시장이 휘청이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번 달 들어서 5% 가까이 하락했고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1,340원을 넘어섰습니다. 트리플 약세가 우리나라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 채권, 원화 이 세 가지가 모두 힘을 못 쓰면서 트리플 약세라는 건데. 예, 맞습니다. 네, 그 미국 경제가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도 주식 시장이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때문입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약 1년 반 전으로 시계를 돌리면요. 네. 미국 기준금리 하단이 제로였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은 5.25%가 하단이고요. 네. 상단은 5.50%입니다. 많이 올랐네요. 예. 네. 물가 상승률이 높으니까 이에 대응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속도입니다. 네. 제가 가져온 그래프를 보시면요. 역대 미국 기준금리 추이인데요. 그 오래된 역사 속에서도 지금보다 빨리 또 많이 올린 적이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21세기 들어서는 지금 금리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당국이 마음이 급한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네. 시장은 항상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네. 시장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빨리 기준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가 빨리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 그림 하나 같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파월 의장이 파이터가 된 모습입니다. 누구랑 싸우나요? 첫 번째로는 먼저 물가와 싸우고 있는데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경기 침체가 빨리 올 것을 생각하고 네. 이 파월 의장과 계속 대립 관계에 있었습니다. 네네. 여기에서 이것보다 더 빨리 오르면 네. 이 성장률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은 계속 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었는데요. 네네. 아까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경제 성장률이 최근에 좋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 것입니다. 네. 이 시장의 예상과 반대로 이 미국이 더욱더 긴축적으로 가게 되면 네. 더욱 고금리 상황에 쏠리게 되고요. 네네. 미국 채금리가 그만큼 올라가게 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최우량 자산이라고 쓰는 미국 국채가 네. 4% 넘게 금리를 준다는데 섣불리 주식시장에 투자할 투자자들이 많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안전한 채권으로 투자자들이 옮겨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금리가 우리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키가 됐습니다. 네.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추가로 오를 수 있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그 채권과 주식까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미국 중앙은행인 이 연준의 입장 어떤 걸로 좀 가늠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 9월 FOMC까지는 지금 한 달이 넘게 남았는데요. 네. 바로 이번 주에 이 잭슨홀 미팅이 열리게 됩니다. 네. 이 잭슨홀은 바로 미국 시골 휴양지의 이름인데요. 네. 여기에서 24일부터 2박 3일간 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정책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네. 그리고 파월 의장은 25일에
경제 복원력과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둘째 날이네요, 둘째 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째 날 하는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하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네요. 맞습니다. 네. 이 시골 휴양지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게 네. 이 작년 파월 의장의 이 발언을 보시면은 아주 큰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예, 보시는 그림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작년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나왔던 기사들인데요. 네. 우리 주요 단어 키워드를 이 지나가는 대로 한번 보시면 네. 거칠다, 네. 패닉, 불확실성, 순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 네. 휴가라도 가야 된다, 네. 내년 말 미국 금리 5.5%, 네. 불확실성, 빅스텝,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서 그 당시 충격을 알 수가 있고요. 네. 저희 인포맥스에서 당시 관련 기사만 100건 이상 쏟아졌습니다. 네. 다른 언론에서는 파월 쇼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파월 쇼크면 더 세게 썼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그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을 있고 나서요. 네네. 미국 다우존스가 1000포인트 이상 하락했습니다. 예. 이 맥파 색채가 아주 강했고요. 네. 당시 외신에서는 검은 금요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당시에 구체적으로 파월 의장이 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그렇습니까? 여러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당시에 물가 안정을 회복하지 못하면 훨씬 더 큰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화끈한 말을 할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라고 쓰고 금리 인상으로 읽은 거네요, 시장이.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잭슨홀에서 어떤 언급이 나올지는 실제 이제 봐야 알겠지만,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다음 달 미국 연준의 결정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역시 또 그림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그림은 연준의 향후 금리에 대한 시장의 예측을 나타낸 것입니다. 네네. 9월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12%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네. 11월로 되면 금리 인상 확률이 42.1%로 올라가고요. 네, 확 올라가네요. 12월로 되면 금리 인상이 37%, 네. 인하가 7.8%로 바뀝니다. 네네. 근데 내년 1월로 가게 되면 인상이 28.7%, 네. 인하가 21.5%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다음 달보다 오히려 11월 달 인상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네요. 맞습니다. 네. 연내에 인상할 가능성이 있고 네. 이것보다 더 미뤄진다면 네.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또 그거와 비슷한 비율로 네. 인하를 점치는 시장 참가자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것이 네네. 중앙은행들은 급격한 정책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네. 정책이 변화하기 전에 이 시장 참가자들 그리고 민간 경제 주체들이 네.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 보통 취하는 방식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9월, 이 11월, 12월 더 네. 나가서 내년 1월까지 우리 연준이 미국 중앙은행이 어떤 정책 결정을 할지 이 먼저 시그널을 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 사이에 지금 잭슨홀 미팅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아까 1월 달에 인하 가능성을 20%나 넘게 보는 그 그림상으로 20% 넘게 보는 걸로 나와 있었는데 시장 컨센서스가 좀 이렇게 엇갈리는 상황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빨리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네. 경제 성장률이 침체한다면 네.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반면에 네. 지금처럼 경제가 더 좋고 또 지금 현재 연준이 목표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은 2%입니다. 네. 이것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보는 이런 시각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그 개인적으로 잭슨홀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 걸로 보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이 찍어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경제 상황을 빗대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지금 국제 유가가 화두입니다. 네네. 지금 국제 유가가 꾸준히 내리더니 다시 오름세로 변했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 유가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더 오르게 되면 연준도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게 됩니다. 네. 물가 근데 때문에요. 이 물가 상승률이 높아서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네. 달러 강세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이 미국 대기업들 중에는 대부분이 글로벌 무대를 바탕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달러 강세가 되면 그만큼 벌어들이는 실질적인 수익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미국 기업들이 좀 힘들어지고요. 또 여기에
또 함께 하는 것이 또 고금리인데 네. 또 이 기업들이 이 높은 금리를 부담해 하게 되면 네. 또 그만큼 비용 지출을 많이 하게 되고 네. 수익성이 나빠지게 됩니다. 아,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미국 우리 연준이 네. 조금 더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네. 제롬 파월 의장이 잭슨 홀 미팅 때 조금 더 비둘기파적인 그런 언급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국제 유가를 생각하면 금리를 올려야겠지만 달러 강세와 뭐 기관 투자자들의 채권 수익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금리 인상을 말하기 아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네. 이 고금리의 폐해가 있는데요. 네. 이 고금리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네.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미국 은행 지금 다른 은행들도 네. 신용 등급 강등을 비롯해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요. 네. 또 이 고금리에 제일 쉽게 노출되는 네. 것이 또 바로 이 우리 주택담보대출을 빌리는 그런 아. 또 수요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파월 의장이 네. 조금 더 비둘기파적인 색채를 드러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불확실성이 이렇게 커진 상황에서 금리 변동에 민감한 업종들도 몇 가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몇 가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예. 지금 고금리 때문에 미국 주식이 약세를 겪는 것처럼 네. 이 고금리에 조금 더 취약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네. 이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바로 테크 분야 주식을 좀 조심하라고 조언합니다. 네. 예를 들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네. 알파벳과 같은 그런 부류에 있는 주식들입니다. 기술주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근데 맞습니다. 왜 하필 테크입니까? 이들 기업들이 가지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네. 어떤 그 혁신적인 기술이 본 궤도에 올라서 네. 이 수익을 가져다 주기 전까지는 네. 계속해서 꾸준한 비용 투자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아, 네. 그런데 이 금리가 높다는 건 그만큼 다른 데서 이 자금을 빌려오는 그 비용이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취약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이 기술 그 자체에 그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네. 더 높은 비용을 들여서 이런 기업들이 좀 되기 때문에 네. 이 금리에 조금 더 취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채권이든 주식이든 뭐 투자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고 또 이자를 지급해야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잭슨홀에서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그리고 앞으로 미국 주식시장과 우리 주식시장이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